데이터하고 너비 데이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의 변동, 그다음 3포라고 표현할 때는 5개로 분리됩니다. 위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나눠지고 너비 데이터 같은 게 2개로 나눠집니다. 우리 흔히 말씀하시는 게이지 RNR은 2개로 나눠지는 너비 데이터고, 그다음에 바이어스, 치우침 같은 말입니다. 이 치우침하고 그다음에 안정성, 선형성은 위치 데이터죠. 그래서 이 2가지 종류를 관리를 잘 하시면 측정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은 많이 없으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치 데이터, 너비 데이터.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한번 드렸었죠. 평균 값이랑 산포하고 둘 다 문제가 생겨서 도면을 완전히 벗어났으면 뭐부터 때려 고쳐야 되는 게 맞냐고, 누가 우선순위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한참 공부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는 평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면 공차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멀리 갔어요. 근데 산포도 나빠요. 이때는 산포부터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요. 왜 그런 현상을 설명드리냐면 보통 현실적인 지금 현장에 돌아가시면 위치 데이터와 산포 데이터가 다 문제된 걸 실제로 보실 수 있는데, 산포 데이터를 고쳐야 되잖아요, 먼저. 근데 평균값부터 만지기 시작합니다, 조정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포는 뭐 때문에 됐는지 원인이 불명확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장님하고 걸려 있습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안 해. 그래서 산포 데이터 먼저 건드리는 건 이론상 맞지만 쉽지 않고요. 그래서 평균값을 먼저 건드리게 됩니다. 일단 그 값부터 가운데 갖다 놔보고 넘어가는 건 검사로 조지자, 그렇게 나가시죠. 그죠? 원래는 거꾸로 따라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측정 프로세스는 우리가 관리 대상 공정에 대해서 측정 값을 측정해가지고 분석하고 제일 마지막 해야 될 당연히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측정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4가지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분의 1 법칙 절대 지키셔야 된다는 거. 게이지 RNR하고 교정보다 더 상위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얘입니다. 얘가 안 되면 뭐 그런 게이지 RNR 뭐 교정 나발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망가져요. 그래서 얘부터 때려 고쳐야 되고, 얼른. 그 다음에 측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되고, 변동은 규격 한계에 비해 작아야 된다. 제조 공정은 뭐 유효 분해능이 갖고 있어야 되고, 공정 변동에 비해서 측정 시스템 오차가 작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자, 3번, 4번의 의미는 잘 이해는 안 가실 건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론 설명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자, 우리가 측정값을 하루 종일 생산하면 보통 우리 1000개 정도 하실 겁니다. 몇백 개에서. 근데 그 값을 측정을 해보면은 분포를 그리죠. 지겹게 보는 그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정규 분포는 규격선을 2개를 딱 그리는 순간 어디서 나가 있고 얘의 센터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고 알 수 있는데, 이때 그 분포가 규격 한계에 비해서 작아진다는 건 규격 안에 그 분포가 다 들어와 있으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좀 쉽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게이지 RNR 변동에 대한 그 값이 저 제조 공정 변동, 그러니까 부품 다 측정해서 나온 표준 편차보다 작으란 소리입니다. 저게 더 훨씬 커야지. 게이지 RNR 분포가 더 크면은 봐봐요. 측정값 데이터 산포가 있고 게이지 RNR 측정 기에 대한 걸 검증했어요, 사람하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근데 게이지 RNR 분포가 더 크고 변동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부품 1000개 측정한 값은 신뢰할 수가 없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해는 되셨으라 봅니다. 측정 시스템 변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자, 제가 아까 말했던 한계 게이지, 우리 길이 분야를 가지고 있는, 특히 절삭 가공을 하는 업체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한계 게이지의 사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개념을 모르고 막 사용하다 보면 분량은 늘 잔존하게 됩니다. 자, 이 경계선은 도면 공차의 LSL과 USL, 상하 공차, 하하 공차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지금 불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바깥 영역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애매모호한 현상, 불량인 것 같은데 스낵 게이지 힘 좀 주니까 들어갔어. 합격.
내가 봤을 때는 빡빡해. 그래서 난 불합격 처리했더니 옆에가 넣었더니 쑥 들어가요. 그거 뭐예요, 그거는? 걔네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 이 2번 영역에서 나오는 분량이에요. 경계선에서. 그래서 한계 게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면 공차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게이지 만든 표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조건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 그리면 가운데 자꾸 와라 그러고 좁게 만들어라는 이유가 저게 있습니다. 저게 넓어지면 이 경계선에 걸치잖아요, 그죠? 걸치기 시작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판단을 할까봐 사전에 그걸 방지하려고 정규 분포는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규 분포 이런 막 공식 그리면서 설명한 것보다 이게 좀 낫죠? 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 근데 이제 게이지 R&R 저는 제가 기술사 공부하면서도 MSA 게이지 R&R 충분히 공부했고 여기 계신 일반인들보다 수십 배를 더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게이지 R&R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렇게 고민해 보면은 아마 이 그림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게이지 R&R 값 잘 나온다고 분량 안 나는 거 아니고요. 게이지 R&R 값 높다고 해서 분량 막 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피팝이나 ISR 서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목록에 있어서 받지만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 혹시 있나요? 제가 돈포공장에 있을 땐 저는 걸었어요. NDC 값 안 적으면 빵꾸 치고 게이지 R&R 값 높으면 뭐 잔소리하고 했는데 그때도 참 생각해보면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고객이에요. 내가 협력사예요. 내가 게이지 R&R 값 몇 %만 합격입니까, 보통? 다 다르실 거예요. 다 다르신데 보통 몇이라고 해요? 품질한 사람 있어요? 과장님. 아까 생산이라셔갖고 내가 네. 게이지 R&R 값 몇 % 나와야 그 상품은 합격이라고 봐요? 그 공정 능력이고 게이지 R&R 뭐 10%, 30% 뭐 이런 기준이잖아요. 몰라요? 15% 미만으로. 예. 15%? 왜?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한 건 없죠. 근거 없죠. 강사들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30%와 10% 사이는요. 조건부 합격입니다. 이론상. 10% 미만은 완벽한 합격입니다. 30% 넘어가면 불합격이래요. 이론상. 그러면 내가 질문 다시 할게요. 기준 알려드렸죠? 내가 29.9%로 갖고 왔어요. 합격이 불합격이. 30% 이내는 합격 처리할 수 있다. 내가 29.9를 갖고 왔어요. 합격? 애매하죠? 그럼 30.2를 갖고 왔습니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왜? 30을 넘어서? 쉽지 않죠? 30.0001을 갖고 왔어요. 그건 좀 더 어렵죠? 네. 이 게이지 R&R은 산포예요.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이라서 한 번 더 측정하면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분 30개 갖다 해봐야. 그래서 다시 할도 되기 때문에 진정한 품질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30.1을 가져오면 다시 해보라고 말하거나 합격 처리해줘야 정상인데 어쩔 때. 이건 어쩔 땐이에요. 그러니까 공차가 타이트하고 도면이 타이트한 그 상황에서는 불합격이에요, 분명히. 근데 별 시덥지도 않은 도면에 그런 사이드에 있는 치수들, 기하 공차들은 합격 처리한 게 맞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잘못하면은 고객이나 우리가 뭐 TS 심사 때 문제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프로세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PSO 12단계라든지 ISR 피팝의 기준에 정확하게 30%라고는 명시는 돼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요구하는 값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맨날 가라 데이터로 게이지 R&R 30% 이내 맞추느라 정신이 없죠. 가라 데이터 넣고 나면 무슨 값이 나와요? 게이지 R&R은 한 10%가 안 나왔어요. 한 9%, 8%, 3% 나왔습니다. 그러면 NDC 값이 어떻게 돼요? 그 5가 넘어가요. NDC 값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개념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공식 외우고 하지 마세요. 절대 품질 통계 같은 거요. 공식 나오기 시작하면 공식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개념만 쳐다보세요. 저놈이 왜 NDC는 5를 넘으면 나쁘다라고 얘기할까? 왜 게이지 R&R은 30% 넘으면 나쁘다고 할까? NDC는요.